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협동 분석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6장 10절 Conditioning and the Rayleigh Quotient 이렇게 교재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쪽을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뭐 내용이 많진 않아서 좀 빠르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바로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뭘 하고 싶은지가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자, x1 플러스 x2는 5, x1 빼기 x2는 1 이런 연립방정식을 여러분이 풀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해는 우리가 사실 바로 구할 수 있죠. 얘를 이제 AX는 B 대응되는 리니어 시스템을 AX는 B 이렇게 행렬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 친구의 해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3하고 2가 있죠. 바로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풀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얘를 컴퓨터에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사실 정수는 사실 컴퓨터가 그대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유리수였다. 그러면 컴퓨터가 얘네들을 이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뭐 C 같은 거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0.1을 100번 더하세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짜면 10이 안 나옵니다. 10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 숫자를 저장할 때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무리수를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루트 2를 넣는다고 하면 컴퓨터에서는 그걸 1.414 어느 정도의 값으로 이제 근사를 하는 거지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0.1도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해라 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 빠른 계산을 위해서 약간 그거와 비슷한 값을 저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실수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약간 이진법을 활용해서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컴퓨터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편의상 이론 전개를 위해서 1을 제대로 못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오차가 생겼어요. 컴퓨터가 얘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1 플러스 델타. 이 델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을 지금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델타를 델타로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컴퓨터는 뭘 풀 거냐면 물론 이제 푸는 과정에서도 오차가 발생을 했겠지만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컴퓨터는 이 방정식을 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풀어낸 해는 뭐냐면 델타 3 플러스 델타 나누기 2 그리고 2 마이너스 델타 나누기 2라는 이 친구를 풀어내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컴퓨터가 풀어낸 해와 내가 원래 계산하고자 했던 해 사이에 오차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그걸 우리가 델타 x 프라임이라고 적을 건데 델타 x라고 적을게요. 원래는 이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델타 x 이렇게 쓰고 있어서 저도 따라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델타 x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 교재에서 델타 x라고 적죠. 네, 그거를 x 프라임 빼기 x라고 적으면 얘는 이제 델타 나누기 2 마이너스 델타 나누기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이 x라는 것이 차이가 난 근본적인 이유는 이 b라는 것이 차이가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b의 차이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차이는 b 프라임 빼기 b로 주어질 거고요. 얘를 계산을 해보면 0 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때는 항상 절대 오차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오차라는 걸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적어보겠습니다. 델타 x를 x의 크기로 나눠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원래는 100이었는데 거기서 1 차이가 나는 거랑 1이었는데 1 차이가 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따라서 항상 우리가 절대 오차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오차를 비교하는 게 적당합니다. 그래서 델타 x의 크기를 x의 크기로 나눠준 것. 이게 이제 계산해보면 뭐였어요? 이 친구의 크기를
x의 크기, 이 친구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절대값 델타 나누기 루트 26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델타랑 이 델타랑은 관련 없습니다. 네, 우리 교재가 조금 노테이션이 뭐 이렇게 적어서 저도 따라서 적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절대값 델타 나누기 루트 26 이렇게 쓰면 이거를 It's called the relative change, 상대 오차 이렇게 부르는 거죠. in x. 마찬가지로 델타 b의 norm을 b의 norm으로 나눠준 거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절대값 델타 나누기 루트 26입니다. 이 친구도 뭐라고 부르냐면 relative change, 상대 오차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이고, 왜 안 돼? relative change, relative change. 그러면 이 상대 오차를 비교를 해보세요. 뭐 어떠냐면 지금 같죠? 델타 x의 norm하고 델타 b, 그러니까 델타 x 나누기 x 그리고 델타 b 나누기 b라고 하는 친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비슷하기 때문에 b가 오차가 생긴 만큼 사실 x의 오차가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b의 오차만큼 그냥 뭐 x의 오차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은 예를 들어 0.01만큼 차이가 났으면 여기서도 한 0.01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시스템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리니어 시스템을 well conditioned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well defined 되어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느꼈을 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well conditioned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이거 미안해요. 자, 근데 반대로 이번에 좀 다른 시스템을 가져와 볼게요. x1 플러스 x2는 3이라고 하는 친구를 가져오고 그리고 x1 플러스 1.00001 x2는 3.00001이라는 리니어 시스템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의 해는 무엇이냐라고 보면 x1, x2 그러니까 ax는 b, 아까랑 똑같이 얘를 ax는 b라고 했을 때 x는 해는 뭐냐면 2하고 1.00001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컴퓨터가 만약 이해를 했을 때 여기서도 실수로 1.3.00001을 잘못 이해해서 원래는 이제 다 잘못 이해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계산 지금은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니까 얘만 잘못 이해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h라고 쓸게요.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a'x는 b'이라는 걸 구하는 거고 컴퓨터가 풀 때는 얘를 구하는 거고 그리고 x'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 x'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일단 여기저기 빼면 0.00001 x2는 0.00001 플러스 h니까 x2는 1 플러스 10000h 이렇게 되나요? 맞죠?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x2는 더해서 3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0000h 만 h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여기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여기서도 눈치가 채지시겠지만 이게 지금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맞죠? 근데 뭔가 이상한데? 여기 x2니까 미안해요. 이게 아니라 밑에 게 1 플러스 만 h고 그 다음에 위에 게 2 마이너스 만 h가 되는 거죠. 그럼 맞나요? 여기다 넣으면 2 빼기 10의 4승의 h고 그 다음에 1.00001 더하기 1000001h니까 네, 맞죠? 네, 좋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딱 봐도 사실
얘 차이에 비해서 이 x의 차이가 굉장히 커 보이죠?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델타 x의 차이를 보시면 x에 대한 상대 오차를 확인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x의 이제 값은 대략적으로 이제 루트 5 정도 되는데 맞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냥 대략 계산을 할게요. x의 norm이라고 하는 건 루트 5 정도 되는데 델타 x는 얼만큼 차이가 나냐 물으시면 이게 1.00001 0.00001 플러스 10의 4승 h 이게 x2에서의 차이고요. x1에서의 차이는 마이너스 10의 4승 h니까 대략적으로 크기를 보면 2 곱하기 10의 루트 2 곱하기 10의 4승 h 이 정도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상대 오차를 구해 보시면 그러면은 어때요? b의 norm은 대략 3루트 2 정도 되고 그리고 델타 b의 norm의 차이는 그러니까 차이의 norm은 h가 되는 거죠. 절대값 h.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얘에 비해서 얘가 대략 10,000배 정도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결론 이 b의 오차에 비해서 x의 오차가 너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we call ax는 b가 ill conditioned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보게 돼요. 이 시스템이 이제 이 b에 대한 오차에 비해서 a에 대한 그 해의 오차가 너무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1번과 2번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개수행렬을 봤을 때 얘는 이게 뭔가 이게 완전히 좀 다른 식인데 이쪽은 뭔가 비슷하죠. 이쪽에 있는 이 숫자들이 비슷하죠. 여기 11이 여기도 11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A에 뭔가 그런 랭크 같은 게 뭔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사실 디터미넌트가 굉장히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이제 사실 아이젠 밸류가 0과 굉장히 비슷한 게 있으면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걸 이제 뒤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하기 위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을 도입을 할 텐데 이제 Rayleigh quotient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norm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A가 n by n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F는 실수 또는 복소수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norm이라고 하는 걸 계산 정의를 할 건데 우리가 프로베니우스 norm이라고 하는 거랑 다른 norm을 정의할 거예요. 행렬에 줄 수 있는 norm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이제 또 많이 쓰는 norm인 다음과 같은 norm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maximum of x는 0이 아닌 x는 0이 아닌 친구 fn 안에 있고요. 그렇게 쓸까요? x는 0이 아니면서 fn 안에 있는 그런 x들에 대해서 norm of x분의 norm of ax를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것, 얘를 우리가 a의 norm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 이 친구가 없었으면 얘는 이제 무한대로 가겠죠. x를 뭐 100만, 100만, 100만 이렇게 넣어버리면 굉장히 커질 테니까. 그렇지 않고 x를 상수배 해주는 것은 이제 x의 norm으로 나눠줌으로써 그 상수배는 상쇄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상대적인 그런 이제 절대값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를 우리가 nor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 norm 스페이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프로베니우스 norm과 다른 또 매트릭스에서 줄 수 있는 norm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norm이 있는데 이제 이게 하나의 또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것과 뭔가 비슷하게 하나를 또 정의를 해볼게요. 자, B가 n by n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B의 self-adjoint matrix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self-adjoint 이런 건 얘기를 하려면 F는 실수 또는 복소수여야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x를 0이 아닌 x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친구를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Rayleigh quotient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건데요. 이 친구가 뭐냐면 Rx라는 건데 norm of x의 제곱분의 bx 내적 x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대충 왜 정의를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이 친구는 norm of x의 제곱, 이 친구를 제곱하면 norm of x의 제곱분의 norm of ax의 제곱인데 norm of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그대로 쓰면 위에 거는 ax 내적 ax니까 여러분이 이 친구를 넘겨주면 a 스타 ax 내적 x가 되겠죠. 이 친구는 self adjoint면서 이 친구는 self adjoint니까 그죠? 그래서 여거를 이제 여거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상 같죠. b를 a 스타 a라 놓으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norm이라고 하는 것, Rayleigh quotient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들을 알아냈어요. 이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linear 시스템에 뭔가 아까 봤었던 linear 시스템이 well condition 되어 있냐, ill condition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좋아요. 일단은 이제 아직은 연관관계가 좀 불분명하긴 하죠. 일단은 이렇게 정의한 친구들에 대한 몇 가지 성질들을 살펴보고 논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관계성은 이제 뒤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끝 무렵에 할 거예요. 자, theorem 6.44 Let me be a self-adjoint matrix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은 알고 싶은 게 norm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넣어보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뭐 식으로 하기에도 좀 그래요. 이게 분모에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거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RX라는 걸 도입을 한 거고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친구의 맥시멈이 궁금한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맥시멈 of RX가 궁금한데 이게 상당히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largest eigenvalue of B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니멈은 뭘까요? 미니멈도 아이젠밸류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작은 아이젠밸류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norm이라고 하는 친구가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맥시멈이나 미니멈 계산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게 상당히 좋은 인터프리테이션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A 스타 A의 아이젠밸류를 조사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증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B가 셀프 조인트니까 B랑 이제 unitarily equivalent한 그런 이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있겠죠. 그죠? unitarily equivalent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은 전부 real number가 되도록 맞출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을 열심히 했다고 하면 셀프 조인트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은 bx 내적 x라고 하는 친구는 dx 내적 x라고 하는 dy 내적 y라고 하는 친구랑 동일하죠. 뭔 얘기냐면 bx 내적 x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p dp 스타 x 내적 x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dp 스타 x 내적 p 스타 x 이렇게 쓰시면 이 친구를 y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dy 내적 y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자를 dy 내적 y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p 스타 x가 y일 때 p 스타가 orthogonal 또는 unitary니까 norm을 계산하면 이게 norm of x랑 똑같죠? 네, 그래서 norm of x를 norm of y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최대값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x랑 y 사이에는 one-to-one correspondence가 있으니까 이게 모든 x 중에서 제일 큰 걸 찾아라 라고 하는 건 모든 y들 중에서 제일 큰 걸 찾아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b 대신에 d를 생각하고 논의를 전개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we may assume b를 처음부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이어고널 엔트리들은 전부 실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잘 바꿔서 이렇게 람다 1이 제일 크고, 그러니까 제일 큰 순서대로 이렇게 적도록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rx라고 하는 친구는 maximum of rx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계산하는 게 쉬워져요. 맞나요? 우리가 rx라고 하는 거, x를 만약에 x1, 점점점, xn이라고 이렇게 만약 둔다고 하면, 그러면은 정의상 이거는 위에는 이제 람다1 x1의 x1, 점점점, 람다 n xn 이렇게 되는 거고요. bx가. 그 다음에 x는 x1, 점점점, xn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를 뭐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x1 절대값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절대값 xn의 제곱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맥시멈 x가 0이 아닐 때 시그마 람다 i에 대해서 절대값 xi의 제곱 나누기 norm of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났는데 이 중에서 람다 i들 중에서 제일 큰 게 람다 람다 1이니까 얘의 값은 시그마 람다 1 절대값 xi의 제곱 나누기 norm of x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겠죠. 근데 이 친구는 람다 1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시그마 람다 n의 절대값 xi의 제곱 나누기 norm of x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데 이 친구가 람다 n이잖아요. 따라서 이 값은 람다 1 제일 큰 아이젠밸류랑 람다 n 제일 작은 아이젠밸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등호가 성립하는 케이스가 있죠. 언제가 있어요? 바로 이제 1, 0, 점점점, 0, 즉 이 i를 넣어주면 이 1을 넣어주면 람다 1이 나오고요. 그리고 등호도 얘도 성립하는 때가 있죠. 언제냐면 0, 점점점, 1 이 n을 넣어주면 그러면 람다 n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실제로 이 친구가 맥시멈이 되는 거고 이 친구가 미니멈이 되는 겁니다. 해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가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norm of A라고 하는 것은 프로베니스 norm 말고 norm of A라고 하는 거는 루트 람다가 되고요. where lambda is the largest eigenvalue of A star 라고 했을 때 루트 람다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norm of A의 2라고 하는 이 친구는 여기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건데 이 친구는 norm of X의 제곱분의 A 스타 AX 내적 X 루트 씌운 거랑 똑같은데 이 친구의 최대값은 그쵸 A 스타 A의 largest 그 maximum eigenvalue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루트 씌운 게 norm of A2의 값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좋아요. 그래서 corollary 1은 이제 바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A의 인버스의 norm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렘마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A가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람다가 A 스타 A의 아이젠밸류다. 이 필요충분 조건은 람다 이가 A 스타의 아이젠밸류인 것이다. 그러니까 A 스타이랑 AA 스타 사이의 관계를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A의 인버스를 조사를 하려면 이제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대충 아실 수 있는데 어쨌든 바로 예를 해볼게요. 증명을 해보면 일단은 람다가 제로인 케이스는 되게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람다가 제로란 말은 이 친구가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거랑 필요충분 조건이죠. 근데 A 스타이가 지금 A 각각의 매트릭스가 스퀘어인데 곱해서 인버터블 하지가 않대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인버터블 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A 스타가 인버터블 하지 않으면 A도 인버터블 하지 않은 거고요. 어쨌든 A는 인버터블 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A가 인버터블 하지 않으니까 AA 스타라고 하는 친구도 디터미넌트 계산했을 때 0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invertibility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람다가 0인 케이스는 이제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람다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람다가 0이 아닐 때 람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걸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 람다가 0이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 람다가 아이젠밸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스타 A에, 그래서 A 스타 AX는 람다 X를 만족하는 그런 이제 X가 있을 거예요. 0이 아닌 X가 있겠죠. 아이젠 벡터 X라고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왼쪽에다가 A를 곱해주면 AA 스타 AX라고 하는 게 람다 AX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AX가 0만 아니라는 것만 알면 그러면은 람다가 아이젠 밸류가 되는 거죠. 이게 아이젠 벡터가 되면서 AX가 0이 아닌지를 체크하면 되는데 AX가 0이 아니겠죠. 왜냐면 AX가 0이면 얘가 0이니까 람다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A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AA 스타의 아이젠 밸류로 람다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왼쪽 가는 거는 시메트리죠. 뭐냐면 A 대신에 A 스타를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1번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A를 A 스타로 replace 해주면 끝나게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냐? 만약에 A가 invertible 하면 그러면은 A 인버스의 놈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1 나누기 루트 람다로 주어집니다. Where lambda is the smallest eigenvalue of A star A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norm of A의 E라고 하는 거는 corollary 1에 의해서 A의 inverse의 norm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largest eigenvalue of A inverse star A inverse star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정의상. 근데 이 친구가 정확하게 뭐랑 같냐면 A 스타의 inverse랑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A의 아이젠밸류랑 A 인버스의 아이젠밸류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서로 역수관계 있죠. 만약에 A의 아이젠밸류가 람다면 A의 인버스 아이젠밸류로 람다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왜냐면 AX는 람다 X면 A 인버스를 넘겼을 때 람다분의 1 X가 A 인버스 X가 되니까 람다는 0일 수가 없죠. 인버터블 하니까요. 따라서 이 친구는 분의 1 이렇게 해주고 smallest eigenvalue of AA 스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는 그냥 인버스의 성질 혹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로 나온 거고 아이젠밸류가 제일 작아야 전체적인 값은 커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AA 스타의 smallest 아이젠밸류를 가져야 돼요. 근데 렘마에 의해서 AA 스타의 아이젠밸류는 A 스타의 아이젠밸류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념들이 많았는데 사실 개념 딱 두 개 했죠. norm하고 Rayleigh quotient라는 걸 했었는데 사실은 norm을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norm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는 걸 이제 Rayleigh quotient의 도움으로 했었는데 그 norm의 값을 우리가 뭐의 아이젠밸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A 스타 A의 아이젠밸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한 거를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A라고 하는 친구를 1, 0, 1, 마이너스 1, 1, 0, 0, 1, 1 이렇게 놔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A 스타일을 계산을 해보면 뭐가 되냐?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아이젠밸류를 조사를 해보면 해볼까요? 2 빼기 람다, 2 빼기 람다, 2 빼기 람다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1, 1 이 친구의 디터미넌트를 보는 거니까요. 2 마이너스 람다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3 곱하기 2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2 마이너스 람다를 t라 치환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니까 t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얘는 3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묶입니다. 얘가 이제 t 마이너스 t 플러스 1 해가지고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t 플러스 1 곱하기 또 t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3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t 대신 2 마이너스 람다 넣으면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젠밸류로 3하고 0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a 스타 a의 가장 큰 아이젠밸류는 3이 되는 거고 가장 작은 아이젠밸류는 0이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죠. 따라서 a의 놀물 구해라 라고 하면 가장 큰 아이젠밸류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a의 인버스는 존재하지 않죠. 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norm에 익숙해졌죠. 계산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알았고, 자, 한 가지만 더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사실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건데요. A가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invertible 매트릭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norm of A랑 A inverse의 norm이랑 곱한 거 있죠. 이 친구를 컨디션이라고 컨디션 넘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뭐 표기는 책마다 다르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거를 도입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제 뒤에서 증명을 하겠지만 바로 이제 증명을 하겠지만 그냥 바로 쓸까요? 우리의 이제 주장은 뭐냐면 사실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였어요.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별로 없죠. 자, 이 친구가 invertible 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b도 0이 아니라고 할게요. 상대 오차라는 게 있으려면 이게 놀머 b분의 어쩌고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b가 0인 케이스는 조금 다루기가 애매합니다. 상대 오차라고 하는 게 정의가 안 되겠죠. b가 0이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invertible 하고 b가 0이면 그럼 해가 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거죠. Consider the linear system AX는 B 얘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norm of delta x 나누기 norm of x 즉 relative change in x랑 norm of delta b 나누기 norm of b 즉 relative change in b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은데 그 오차, 얘의 차이가 사실은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된다. 컨디션 넘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하려고 우리가 좀 이상한 norm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정의를 한 거예요. 컨디션 넘버를 정의하려고 norm을 정의한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렐레이 쿼션트를 정의했고 약간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컨디션 넘버가 크면 상대적으로 얘와 얘의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이제 사실 같을 수도 있죠. 이게 뭐 꼭 이게 같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컨디션 넘버가 크다고 해서 이게 같은 게 같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컨디션 넘버가 크면 얘랑 얘의 차이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디션 넘버는 또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논의에 의해서 바로 나오죠. 이 A의 norm이라고 하는 건 A 스타의 아이젠밸류 중에 제일 큰 거고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루트를 씌워야죠. 그리고 A 인버스의 norm이라고 하는 건 루트 smallest eigenvalue of A 스타 A였으니까 컨디션 넘버라고 하는 건 람다 1 나누기 람다 n where 람다 1, 람다 n are the largest and smallest eigenvalues of A star A respectively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사실 우리가 다 한 얘기라서 할 게 없고요. 1번만 증명을 하면 되겠죠. 1번이 중요한 일이 될 텐데 왜 갑자기 이런 컨디션 넘버가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네. AX는 B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연립방정식이고 컴퓨터가 이해한 연립방정식을 AX 프라임은 B 프라임 이렇게 썼었죠. 근데 지금 X 프라임과 X의 차이가 델타 X고 B 프라임과 B의 차이가 델타 B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그죠? B 플러스 델타 B.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norm of B라고 하는 게 이게 norm of AX잖아요. 근데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걸 알고 있냐면 norm of A의 norm of X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걸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norm of A의 정의 자체가 maximum of X가 0이 아닐 때 norm of X분의 norm of AX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X를 가져오면 이게 norm of X분의 norm of AX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거를 넘겨준 것 뿐이에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했는지,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 알겠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분식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의 norm으로 굳이 정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 부등식만 성립하게 할 수 있으면 어떤 norm이든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프로베니우스 norm도 아마 될 거예요. 이 성질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쵸? 프로베니우스 norm에서도 sum multiplicity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sum multiplicative property가 있다고 연습 문제에서 풀었죠. 그러니까 사실 프로베니우스 norm 써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교재에서는 얘를 쓰고 있어요. 얘가 사실 가장 옵티멀한 그런 norm이긴 하죠. 어쨌든 얘가 성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norm of delta x라고 하는 친구는 AX는 B니까 이게 이제 norm of A inverse의 델타 B라고 쓸 수 있고요. 이 친구는 아까랑 똑같은 논의에 의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sum multiplicative property처럼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 두 가지 부등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norm of delta x 나누기 norm of x, norm of delta b 나누기 norm of b 이걸 비교를 해볼게요. 자, norm of delta x 나누기 norm of x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norm of delta x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냐면 norm of a의 inverse의 norm of delta b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고 norm of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norm of a의 e 나누기 거꾸로 썼죠? norm of b 나누기 norm of a의 e 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부등호는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이쪽을 위로 올려주면 뭐가 돼요? condition number of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norm of b분의 norm of delta b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상당히 이쁘죠? 네,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한쪽 부등식을 보였고 이번에는 이제 왼쪽 부등식을 보이고 싶으면 조금 다른 부등식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이제 사실 좀 거꾸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B를 이렇게 B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를 썼잖아요. 이번에는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지 써볼게요. X는 뭐예요? norm of A inverse B가 될 거고 다시 쓰면 condition number, norm of A inverse 그 다음에 norm of P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norm of delta B를 바꿔보도록 합시다. norm of delta B라고 하는 건 그죠? norm of 뭔가 이상한데? 맞죠? norm of delta B를 볼 건데 지금 norm of delta B라고 하는 건 delta B는 A delta X니까 그죠? norm of A delta X가 될 거고 얘는 다시 한번 쓰면 norm of A의 E 그 다음에 norm of delta 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norm of X분의 norm of delta X가 궁금한 건데 지금 norm of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냐면 norm of A의 inverse E, norm of B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부등은 반대가 되죠. 자 그리고 norm of delta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얘를 넘겨준 것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norm of delta B 나누기 norm of A의 E 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컨디션 넘버는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norm of B분의 norm of delta B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컨디션 넘버에 의해서 ill conditioned냐, well conditioned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컨디션 넘버가 크면 well condition, ill condition,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컨디션 넘버가 작으면 이제 보통 well conditioned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예, 좋아요. 몇 가지 리마크를 하겠습니다. 아까 한 얘기를 좀만 정리를 해볼게요. So we may use different norms to define. 다 한 얘기예요. 네, 컨디션 넘버를 정의하기 위해서 different norm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는 multiplicative, some multiplicative property만 만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Frobenius norm 이런 거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컨디션 넘버는 항상 1 이상이에요. 정의상. 정의라기보다는 2번에 의해서 그렇죠. 2번 보시면 람다 1이 람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컨디션 넘버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컨디션 넘버가 크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potential large relative error. 에러가 상대 오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실제로는 뭐 똑같을 수도 있죠. 우연찮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자, 네 번째 리마크는 우리가 지금은 다 B를 바꿨잖아요. B에 대해서 컴퓨터가 오차가 일으킨다라고 하면서 논의를 전개했는데 어디 있어? 그죠? 여기서만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를 잘못 받아들일 게 또 있을 수도 있죠. 얘를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컴퓨터가 꼭 얘만 다르게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A에 대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오차가 발생하면 그러면 이제 X의 실제 해의 오차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가 궁금할 수 있죠. 걔도 컨디션 넘버에 의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부등식을 컨디션 넘버에 의해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수치 해석 시간에 공부를 하라고 교재에서 미뤄두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치 해석 이런 책을 보셔서 궁금하신 책을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실제로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돌려보면 여러분이 리니어 시스템을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만약 컨디션 넘버가 너무 크면 에러 메시지가 보통 발생을 해요. 에러 메시지를 딱 띄워서 이 컨디션 넘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에서 자기가 구한 해가 컴퓨터가 이제 말하는 거죠. 자기가 구한 해가 실제 해랑 오차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컨디션 넘버가 상당히 이제 리니어 시스템을 솔빙을 할 때 중요한 넘버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상당한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여러분이 컴퓨터 돌리다 보면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제 유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풀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자, 예제 1번입니다. AX는 B라고 하는 리니어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X는 이제 actual solution이고요. 그리고 X tilde는 컴퓨터가 얻어낸 approximate solution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컨디션 넘버는 100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norm of B는 1이라고 하고 B와 AX tilde의 차이, 즉 이제 컴퓨터가 이해한 B는 AX tilde겠죠, 그죠? 그래서 B하고 AX tilde의 차이가 0.1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X의 relative error, 델타 X 나누기 X, 이 친구의 이제 상계랑 하계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죠. 우리가 이건 앞에서 다 부등식을 세웠죠. 이게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냐면 condition number of A분의 1에 norm of B분의 norm of delta B. 대입만 하라는 거죠, 그죠? condition number A norm of B분의 norm of delta B.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델타 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0.1이고 얘는 100분의 1인 거죠. 얘는 어때요? 100 곱하기 0.1이니까요. 이 친구는 상대 오차는 X에 대한 상대 오차는 10과 10분의 1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000분의 1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왼쪽 부등식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항상 오차가 일어난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1000분의 1 정도의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 오차는 상대 오차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컨디션 넘버 만약 이 값을 더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델타 B를 더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A는 이미 결정이 된 거니까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B도 풀고 싶은 방정식 이건데 A랑 B를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델타 B를 줄이는 방식밖에 없는데
컨디션 넘버가 크면 그게 이제 되게 비효율적이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자, 유제 1-1번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친구가 6, 13, 마이너스 17, 13, 29,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38, 50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 인버스라고 하는 친구는 6, 마이너스 4 누가 다 계산을 해놨죠? 이렇게 된다고 우리 교재에 적혀 있어요. 네. 저도 확인 안 해봤습니다. 교재를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맨날 하던 대로 AX는 B라고 하는 친구의 이제 이 리니어 시스템을 해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액츄얼 솔루션은 X고 어프록시메이트 솔루션으로 AX 틸다는 B 틸다 얘를 이제 풀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가 푼 거 원래 풀고자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컨디션 넘버를 계산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무지막지하게 계산하라고는 안 하는 거고 이제 적혀 있죠. 어떤 걸 이용하라고 돼 있냐면 A의 아이젠 밸류가 주어져 있습니다. A의 아이젠 밸류가 맞나요? A 스타이가 아니라 뭐 맞겠죠? 네, A의 아이젠 밸류가 뭐냐면 84.74, 0.2007, 그다음에 0.0588 이렇게 아이젠 밸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컨디션 넘버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놀머 델타 x 나누기 놀머 x의 어퍼 바운드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어져 있는 정보는 놀머 델타 b가 0.000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컨디션 넘버나 뭐 이런 걸 계산을 할 때는 다 뭐가 필요해요? A 스타 A의 아이젠 밸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A의 형태를 잘 보시면 A가 지금 뭐예요? 이게 대칭행렬이죠. 시메트릭이죠. 그러니까 A 스타를 취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면서 A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A의 아이젠 밸류랑 A 제곱의 아이젠 밸류 사이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여러 번 했었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아이젠 밸류에 제곱을 하면 그러면 이제 A 제곱의 아이젠 밸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A 제곱의 아이젠 밸류는 84.74의 제곱, 0.2007의 제곱, 0.0588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컨디션 넘버 A라고 하는 거는 A 제곱의 아이젠 밸류 중에 제일 큰 거 84.74의 제곱이죠. 그거를 제일 작은 거 0.0588의 제곱으로 나눠준 것 거기다 루트 씌운 것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84.74를 0.0588로 나눠주면 1441.16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괜찮죠? 이게 컨디션 넘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orm of x분의 norm of 델타 x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냐면 condition number of a분의 norm of b분의 norm of 델타 b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친구가 1441.16이니까요. b에 대한 조건이 없나? 뭔가 이상한데 제가 조건을 빼먹었나요? 교재 참고를 해볼게요. 네. 없네. 그죠? b에 대한 norm이 교재에도 안 주어져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고 그냥 이렇게 놔야죠. 네, b의 norm분의 0.000 이렇게 우리 주어진다라고 쓰시면 끝이 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쓰면 정답이에요. 네, norm b가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이제 유제 1-1은 해결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이제 유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211, 121, 112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r 1, 2, 마이너스 2, 3을 계산해라. 계산하는 게 여러 가지를 해야죠. 지금 얘도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norm of b를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ondition number of b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일리 쿼션트를 계산을 하는 얘기인데 뭐 정의상 그러니까 레일리 쿼션트는 어떻게 정의가 됐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bx 내적 x 나누기 norm of x로 정의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x 대신에 지금 1, 마이너스 2, 3을 넣으세요. 지금 이 얘기죠. 맞죠? 이게 이제 b의 Rayleigh quotient 그냥 정의였고요. 정의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제곱이네요. 미안합니다. 네. 그죠. 네, 뭔가 이상해서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지금 셀프 어쭈니티 맞죠? b가 셀프 어쭈 맞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정의가 됐었고요. 이제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넣어주라는 얘긴데요. 이 친구의 크기가 얼마냐 물어보면 1 더하기 4 더하기 9 해주시면 14죠? 14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 여러분 여기다가 1 마이너스 2, 3을 넣어줘야겠죠? 그러면은 2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3, 그 다음에 1 빼기 4는 마이너스 3 더하기 3은 0이 되겠죠? 맞죠? 네. 그 다음에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더하기 6은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5 더하기 9 해주시면 루트 34 이렇게 아니지. 네. 이게 305고요. 그죠? 305. 그리고 그거랑 이제 1 마이너스 2, 3이랑 내적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해주시면 3 더하기 15 하면은 18이죠. 그래서 7분의 9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해봐라 라는 예시였고요. 자, 이번에 normal b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려면 뭘 하면 되죠? b 스타 b의 아이젠밸류 중에 제일 큰 걸 루트 씌우면 돼요. 근데 지금 b가 시메트릭이니까 결론적으로는 b의 아이젠밸류 중에 제일 큰 걸 찾아도 되는 거죠. 아까랑 똑같이. 그죠? b의 아이젠밸류 중에 제일 큰 걸 찾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이젠밸류 구하는 거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서 이 대각선 성분에서 1 빼면 아이젠밸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빼면 4를 빼면 아이젠밸류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4를 빼면 마이너스 2, 1, 1이니까 아이젠벡터로 1, 1, 1이 생기죠. 그래서 1하고 4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면 한번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1하고 4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젠밸류 중에 제일 큰 게 4니까 놀머 b는 4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원래는 b 스타 b의 아이젠밸류 중에 제일 큰 걸 찾고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b의 아이젠밸류 중에 제일 큰 거를 해도 된다. 왜? b가 시메트릭이니까. 됐죠? 자, 그래서 컨디션 넘버로 b를 계산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봤었던 것처럼 b의 아이젠밸류 중에 제일 큰 걸 b의 아이젠밸류 중에 제일 작은 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이유가 다음 시간에 이제 6장 11절 Geometry of Orthogonal Operator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연습 문제 풀 게 딱히 없거든요. 예, 이게 그냥 개념만 우리 소개를 할 거라서 별로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지금 남은 연습 문제 3문제랑 그리고 6장 11절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